오늘 방송에서 여기에 왜 집중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왜 3전 닉스 대신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지 내용 담겨 있으니까 시청 전에 구독 버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의 김범준 또 이사입니다. 시장이 또 8월달 들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8월 첫 주가 항상 좀 중요해요. 모든 달이 그 첫 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들, 종목들이 한 달을 또 주도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올해 1월달, 2월달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 반도체 다 이렇게 좀 흐름이 이어져 갔었고요. 또 3월, 4월 달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원전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8월 달 시장 반등이 만약에 나오면 어떤 업종이 좀 올라갈까를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첫 주가 좀 지났잖아요. 어떤 업종이 올랐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8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근데 그 여기가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자, 다음 주는 좀 쉬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오가 눌린다 그러면 한번 매수 기회가 되는 그런 2주차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아쉽죠. 뭐 계속 좀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5%나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올라가는 폭도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요. 그래서 코스피는 5%가 빠졌는데 코스닥은 11% 가까이 올랐어요. 약 3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10% 정도 올랐는데 3일부터 7일까지 15% 이상 올라간 종목들만 싹 다 스크리닝 해봤거든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들만 살펴봤는데 총 170 종목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거의 50 종목 가까이 48개가 바이오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 반등장의 3분의 1이 바이오에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그널은 좀 바닥을 알리는 좀 시그널일 수도 있고 또 이 업종 자체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또 신호로 우리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주 15% 이상 올라간 섹터들 보면 물론 반도체도 일부 종목이 있지만 전력, 2차전지, 우주항공, 뭐 광통신, 로봇, 화장품 AI, 소프트, 뭐 조선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섹터 자체가. 그런데 큰 틀로 보면 바이오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압도적으로 2배 이상 수치가 좀 나온 걸로 좀 보여지고요. 바이오가 올해 사실 1월 달 반짝하고 나서 2월 달 초까지 중순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제 3월부터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삼천당,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바이오는 올해 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안 했던 섹터들이었고, 그리고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연말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미뤄지니까 바이오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리스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쪽은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는 게 이제 바이오 회사들의 입장인 건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이오 회사들은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회사의 존속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바이오 기업들은 매우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업종입니다. 근데 바이오 업종들이 이번에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뭔가 건덕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래서 FOMC 흐름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7월 달에 FOMC가 좀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인상의 소수 의견이 3명이나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상을 올해 원래 9월 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50% 이상이었어요. 근데 FOMC가 딱 끝나자마자 뭐예요? 인상 확률이 30% 이하로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은 없었거든요. 근데 올릴 수 있는 제한폭은 확실하게 정했죠. FOMC한테. 그래서 연준의 표현이 이랬어요. 금융적 긴축. 시장 금리가 이미 지금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긴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연준 의장이 또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발행을 우리가 이제 국채 금리를 주로 30년 만기를 주로 많이 보는데
장기채가 아니고 단기채 중심으로 또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미국 재무부 쪽에서 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장기금리가 상방이 막혀져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 통화 공조를 하겠다 해서 통화 스와프를, 그래서 일본의 이제 미국채 대량 매도 시나리오가 또 사라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인하는 아직인데 더 오르진 않겠다라는 심리가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먼 미래의 이익을 가져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금리에 좀 민감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완화가 됐다라는 거고, 이번 주에 좀 가장 리스크가 컸던 게 이제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의 또 급락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논쟁이 뭐예요? AI 거품, AI 반도체, 피크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AI 투자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내용은 바이오랑 좀 무관하죠. 바이오는 AI랑 크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전혀 좀 무풍지대인 섹터였다. 그리고 이제 이미 가벼워져 있어요. 뭐 바이오 종목들 지금 다 살펴보시면 뭐 올해 반토막 아니에요. 70%, 80% 급락 나왔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1200에서 600까지 떨어졌잖아요. 거의 고점 대비해서 47%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8월달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이미 다 손절 칠 사람들 거의 다 쳤다라는 논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조금만 반등 나와도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빨리 팔아야지 해야 되는데 이미 물려있는 게 뭐 30%, 50% 손실이니까 뭐 10%, 20% 올라간다 해서 이 사람들이 손절 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의외로 쉽게 또 되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번 8월달 첫 주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다음 주에도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건 좀 아니라고 좀 봐요. 계속 주간 단위로 올라가는 물론 바이오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워낙 압도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좀 강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쉬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눌림에서 공략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서 있다라는 거죠. 지금 쉬어갈 거라는 근거는 뭐냐면 일단 한 주에 지금 50%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번 주 바이오에 많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또 뭐 30%, 50% 올라간다라는 가능성 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서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강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트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게 이평선이 좀 붙어야 됩니다. 이평선이 뭐냐면 차트 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차트 보면 뭐 이동평균선, 뭐 5일선, 11선, 뭐 21선,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보고 많이 보는데 바이오 종목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이미 5일선, 21선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위에가 이제 21선, 61선이 좀 깔려져 있고 121선. 그래서 이격이 조금 좁혀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8월 둘째 주는 오히려 그 이격이 조금 좁혀질 때 힘을 한번 모았다가 3주차나 4주차 때 한번 빵 쏘는 그런 그림이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뭐 일단 8월달은 코스닥은 확실히 좋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5종목 정도가 나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알테오젠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지금 121선 추세를 좀 뚫었거든요. 실적도 뭐 무난하게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알테오젠이 뭐 공매도 잔고가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도 쇼커버리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인 거고, 최근 기관들이 빠르게 담고 있어요. 코스닥의 대표 바이오 종목이기도 하고 또 실적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올라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LNC 바이오, LNC 바이오도 물론 이 회사가 바이오에 속해 있긴 한데 코스메틱 기업이에요. 피부 치료에 대한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최근에 추세가 깨지지 않, 살짝 깨졌다 이제 올라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바이오 비해서는 추세가 그렇게 무너진 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이오 중에서도 좀 탄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바디, 이것도 이제 의료기기 회사죠. 의료기기 회사인데 헬스케어 섹터로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적이 워낙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 뭐 지금 로봇,
뭐 이런 쪽에 사람들 관심 많은데 이런 의료기기 쪽은 사람 관심도 없어요. 인바디가 오늘 기준 보니까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좀 유일하게 좀 헬스케어 섹터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인바디가. 그래서 다음 주에 물론 눌림이 준다 그러면 이 종목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대 낙폭 종목들, 뭐 한올바이오, 파마, 그리고 펩트론도 저번에 임상 이슈가 한번 나오고 나서 한번 급락 나왔었는데 그래도 바닥을 다시 좀 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공매도 잔고가 엄청 많은 종목이거든요. 요 5종목이 만약에 다음 주 좀 쉬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5종목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다른 뭐 바이오 종목이 또 나온다 그러면 8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금리도 당연히 민감하고 뭐 환율도 민감하고 하는데 시그널은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환율 보시면 1410번대까지 떨어졌어요. 7월 초만 하더라도 1500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전에는 뭐 6월 달에는 1500 중반대까지 갔었고 그래서 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7월 달은 뭐 항상 반도체 얘기만 주구장창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얘기 많이 하고 근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물론 한국 금리는 한 번 인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근데 미국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만한 시그널이 보이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 유가가 급락나고 있어요. 지금 8월 달에 유가가 급락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정체가만 돼도 진짜 폭락한 바이오가 한 번 정도는 숨 고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음 주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관심 배제할 게 아니고 3주차를 보면서 노려보는 전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천하투자자문에 질문사항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댓글이 또 그런 남기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밑에 카카오톡 주소에 저희 천하투자자문의 소통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궁금한 점 또는 시장에 대한 관점 등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